밥 라자르와 51구역. 51구역은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한 1급 군사지역이다. 정식 명칭은 구름호수 공군기지로 알려져 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북쪽으로 128km.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구역 근처에는 경고문이 세워져 있고 트럭이 상시 대기하며 감시를 하고 있다. 경고를 무시하고 진입하면 즉각 발표하거나 체포되어 버린다. UFO 목격설이 다수 있으며 로스웰에 추락한 UFO를 51구역으로 옮겨 외계인과 공동 연구 중이라는 설부터 갖가지 설이 난무하고 UFO 매니아들의 가장 큰 관심지이다. 그런데 1989년 51구역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밥 라자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로버트 스콧 라자르. 1980년대 후반 51구역 S4라는 비밀 지역에서 외계 기술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82년에 MIT에서 물리학 석사, 캘리포니아 공대 전자기술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 후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물리학자로 일했지만 학교와 연구소에서는 그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회의론자들은 그가 정부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로스알라모스와 계약한 민간 기업에서 기술자로 고용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전화번호부 표지의 목록에서 라자르 로버트라는 이름을 찾았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나중에 51구역에서 일하기 위한 면접은 EGNG라는 회사에서 했고 그들의 고용주는 미군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EGNG 회사에서도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고 말했다. 밥 라자르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51구역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자신의 모든 신원을 지웠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1988년 12월) 처음으로 미국의 비밀기지 에어리어 51에 발을 들여놓았다. 매일 비행기를 타고 출근한 뒤 유리창이 없는 버스를 타고 약 2시간을 이동해야 직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곳은 51구역으로 알려진 미 공군시설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보조시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손의 뼈를 스캔하는 장비를 사용했다고 한다. 밥 라자르의 주장은 51구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기밀 활동을 둘러싼 음모 이론의 불씨를 당겼다. 그는 라스베가스 TV방송국 KLAS에서 조지 크넷과 인터뷰를 했는데 51구역 근처에 존재하는 부속시설인 S4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 시설은 51구역 남쪽에 위치한 페푸즈 호수와 인접해 있고 그곳의 시설은 산허리에 은폐된 항공기 경락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그곳에서 그의 임무는 9개의 비행 접시 중 하나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비행 접시는 스테인리스와 모양과 촉감이 비슷한 금속 물질로 제조되었다고 한다. 그 우주선은 당시 잠정적으로 우른 팬텀이라고 명명된 원자번호 115번인 원소에 의해 연료가 공급되었다고 한다. 이 원소를 연료로 비행을 하고 중력파를 발생시켜 주변 빛을 굴출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한다. 원자로는 상단까지 확장되는 안테나가 3개의 중력 증폭기로 둘러싸여 상층부의 중심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비행 접시의 의자는 어린아이가 앉을 만한 크기였으며 그 의자에 앉을 만한 크기의 외계인 시체를 보았다고 한다. 또 복도를 걸어가면서 문에 있는 창을 힐끗 보았는데 실험복을 입은 두 남자가 긴팔을 가진 작은 무언가와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30년 후 그는 외계인을 본 것 같지 않다고 말했고 외계인 크기의 인형을 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인형의 별명은 아이릴이라고 합니다. 지난 10,000년 동안 외계인이 인간 문제에 관여한 것을 기록한 미 정부 보고서를 읽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는 쌍둥이 쌍성계 제타 레티쿨리를 공전하는 행성에서 온 회색 외계인으로 묘사된 외계 생명체가 지난 만여 년 동안 지구의 역사에 관여하였다고 한다. 밥 라자르가 그곳을 나오게 된 계기는 UFO의 실험 비행 스케줄을 알고 있었던 밥 라자르가 친구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실험 장소에서 UFO가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경찰과 정부 요원들에게 체포되고 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생활까지 감시와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51구역의 보안 규칙을 어기고 나왔지만 계속되는 사생활 감시와 도청과 협박에 정신적인 불안을 느끼고 이를 방송국에 폭로하기에 이른다. 방송국에서 공개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일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밥 라자르의 이야기는 상당한 관심을 받았지만 외계인 기술에 대한 핵심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스스로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의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다. 그가 하는 말과 보았다고 하는 것을 그린 것밖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 그 후 그의 인생은 평탄치 않았다. 1990년에 라자르는 성매매 조직을 돕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죄를 인정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150시간의 사회봉사와 심리치료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2006년에는 아내와 함께 주의 경계에 제한된 화학물질을 운송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2017년에는 라자르가 일하던 직장에 FBI와 지역 경찰에 습격을 당했고 라자르는 그 이유를 그가 51구역에서 가져온 원자번호 115번인 원소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 습격은 살인조사의 일부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밥 라자르와 51구역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는 현재 유나이티드 뉴클리어라는 회사를 운영 중이다.